안녕하세요. 유영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소상공인 SNS 마케팅 중에서 그 고객하고 소통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고객 소통을 대략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갈 거냐면 그 고객 소통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채팅방 활용, 그리고 하루 시작 전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공간 실체감 전달, QR코드, 공유, 자료 공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자료 관리,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고객 소통 위한 시간 만들기 부분인데요. 고객,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기존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뭐랄까, 따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돈을 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돈 들여서 이제 하는 거. 예. 근데 돈 들이는 방법이 그 설명은 장황한데 실제 효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따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들이실 수 있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돈 들여서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서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오프라인 방법들하고 기존 광고 홍보 예, 그쪽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노출 중심으로 하는 예,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간을 결국은 만드셔야 되는데 시간 관리를 해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전에 이야기 드렸던 체크리스트 일일 점검표를 통해서 시간 만들기 이게 이제 그 구글 시트 써가지고 하시는 게 구글 시트나 그 구글 킵 이야기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거 말고 그 외에 이제 또 시간 만드는 건 기존 시간 결국은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계부를 한번 써서 그 시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야 기존 시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점포 사업장 특성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사업장 특성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폰을 쓰실 수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폰 활용도를 높이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짜투리 시간 찾아내고 활용 이렇게 하는 거요. 훈련이 되면 시간은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자투리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존 방식을 안 바꾸려고 하면 방식 변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시간 만드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이제 처음부터 큰 시간 만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면 어렵고 예, 그리고 작은 시간으로 이거를 늘려가는 거. 왜냐하면 하다 보면 효율적이 되면 이쪽 그 컴이나 폰을 활용하면은 컴폰 웹 활용해가지고 그 활용도를 높이면 그러면 시간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지 확 바꾸려고 하면 또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성격이나 스타일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도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방 활용은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카톡방인데요. 카톡방하고 그 다음에 팸에 쓰시게 되는데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 카톡방을 쓰시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 사실 모두 다 한꺼번에 초대하는 거 이거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말고 적을 때 먼저 적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적게 일부씩 초대해서 그 한꺼번에 그 자기 이야기만 하고 빠진다라는 느낌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득이 있는 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득이 있을 때 예, 제시하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 방이 아닐 경우는 이제 1대1 채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1대1 채팅 하실 때 만족도는 높아요. 전화나 문자 다음으로 어떤 때는 문자보다 더 높기도 하죠. 예, 정도로 전화 다음 또는 그 다음에 문자 사이? 요즘은 사이로 보는 게 좋겠죠? 사이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대화를 보실 수 있으니까 어, 기존 대화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완전한 그 동기화 커뮤니케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동기, 비동기, 중간 정도. 그러니까 반동기, 반동기 커뮤니케이션. 이건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어줘야 되는 게 그게 동기 커뮤니케이션이고 상대방이 없어도 일단 할 말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인데 페이스북 정도 되면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고 이메일은 대표적인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문자도 보통은 비동기로 보는 건데 카톡은 양쪽의 중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숫자 줄어드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예, 일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이거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에 맞춰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자료 전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1대1 채팅하는데 단점이 있죠. 단점은 이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객 숫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고객이 늘어나면 관리가 힘들다. 그리고 어, 시간 소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부분 해결을 직접 못하면 이거를 맡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회사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예, 가족이나 점원 쪽에 예, 맡기는 것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요즘 와서 이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게 챗봇이거든요. 근데 이제 챗봇은 아직 완전히 이렇게 범용화되지는 않고 물론 서비스를 좀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챗봇도 이것도 학습을 좀 해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올리는 SNS 글이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요. 예. 보통 이제 일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신 없잖아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 타임라인하고 주로 많이 쓰는 자리가 타임라인하고 그룹 같은 데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약간 그 출근부, 출석부, 출석 요런 정도 느낌으로 인사, 예, 인사를 하고 가는 그런 글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혹시 실제 그 벌어진 일이 있으면 실제 일정, 그 다음에 그 필요 사항들을 나누는 분위기가 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바람잡이 좀 그런 말이 이상하고 그 발기인 이건 또 너무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함께 호응해주는 지인이 있잖아요. 호응해주는 지인이 한 세 분 정도면 자연스럽습니다. 세 명 정도면 예,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로 너무 치우치면 또 나머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너무 몇 명만 어, 그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다른 분들 소외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글 그 내용으로
위에 저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문사항,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위한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런 SNS들을 조금 올려주는 게 좋고, 그런 특별한 게 없을 때는 관련 영상, 기존 거면 좋고 안 되면은 검색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진들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긴 글 이런 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긴 글은 특별한 그 상황 아니면 쉽지 않은 예,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좀 사람들한테 고루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 소통에서 공간 실제감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이랬는데요. 글보다는 영상, 저기 사진이고 사진보다는 영상이죠. 그리고 영상보다는 뭐겠어요? 예, 영상보다는 동영상이 아니라 생방송,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360이 나옵니다. 예, 360 상태에서 사진, 영상, 생방송 이게 나와요. 그래서 형편이 되시면 이쪽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인회 같은 데서 쓰기도 하고 개인 구매하는 거는 상인회에서 카메라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개인으로는 요새 가격은 한 7만원 정도? 요런 정도까지 낮아졌어요. 더 낮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하로 요새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쪽으로 쓰고 그것도 안 된다면 파노라마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 좀 아쉬운 거는 실내에서는 왜곡이 좀 있어요. 360을 쓰지 않으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VR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하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것도 요거는 이제 그 VR이나 360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화상을 그 이쪽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페이스북도 이거 제공을 하는데요. 페이스북 현재는 아이폰도 그 보관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렌즈가 예, 그런 쪽 그 모델만 이게 현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안드로이드 쪽도 그쪽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실제감을 전달해주면 많은 사진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현장에 있는 느낌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약간 추가되는 게 그 지도 서비스 있죠. 지도 서비스는 이거 하고 계신데 혹시 빠졌으면 이거를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실제감이 훨씬 더 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고객이 반드시 찍는 QR코드 만들기 제목을 이렇게 놓으니까 약간 부담이 가긴 하네요. 자, 여기에서 잠깐만 또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분들 오셨는지. 고재원님, 김상열님, 신재공님, 이덕진님, 변양원님, 김종성님 오셨네요. 김종범님, 조인숙님, 원철이님 반갑습니다. 김영아님, 김세준님, 장남인님, 이명선님 오셨네요. 이명선님 요즘 매장 잘 되세요? 예, 또 회장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또 많으실 텐데 예,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고객이 찍는 QR코드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QR코드 만드는 게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QR코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폰에서는 그 QR코드
이걸 위해서 바코드 스캐너라고 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앱들도 앱이 많아요. QR코드 만드는 앱들은. 예,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예, 뭘 사용하시면 좋고, 저는 바코드 스캐너 앱으로 해가지고 QR코드 만드는 거, 내용 구성을 넣을까 하고요. 책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 정보를 모아서 보여줄 때는, 여러 정보 모아서 보여줄 때는 qr.naver.com 아시죠? 예, qr.naver.com에서 네이버 QR코드 이 사이트 들어가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책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QR코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 아이폰에서 관련 앱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이폰은 그 QR코드 관련 스캐너가 그냥 자체 내장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에 있는 기본 사진 쪽에서 QR코드 바로 요거를 활용을 하시고 만드는 앱들도 많아요. 예.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만드는 쪽에 속하는 거고 요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그냥 그룹에다가 그룹 같은 곳에 만들어 주세요 하셔도 돼요. 주소만 올리면서 예, URL만 예, 올리고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러면서 이걸 이제 복잡하게 하다고 그러시는데 위에서 이야기 드렸죠. 많이 물어보고 부탁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찍는 QR코드 만드실 때 이제 좋은 거는 찍었을 때의 이익을 예상할 수 있게 문구 같은 거를 문구나 단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병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QR코드만 덜렁 있으면 안 찍거든요. 그쵸? 예. 그게 뭔 줄 알고 찍겠어요. 그죠? 근데 QR코드 찍으면 여기 주인장과 패친 맺으실 수 있습니다. 라든가 또는 뭐 테이블당 하나 이거 많이 보셨죠? 테이블당 음료 하나 뭐 이런 거 이벤트 하시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QR코드 찍으면 그러면은 바깥의 우리 강아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바깥에 이제 좀 오래된 곳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밖에가 굉장히 이렇게 그쪽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캐릭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애완 동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 만들 때 찍기 좋은 위치. 근데 이제 언제 주로 많이 찍게 되냐면 음식이 나오거나 이런 시간이 약간 여유가 좀 있어야 이걸 찍지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선에다는 이걸 두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고객 동선을 봐서 예, 언제 시간이 나는지 그리고 그때 맞는 위치하고 형식을 취해 주시는 게 그게 이제 QR코드 찍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명함 같은 곳에 명함 스티커 이런 곳에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상품 여기에 이제 뭐 조리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표현해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상담 테이블 또는 대기열 이런 것도 좋거든요. 이제 뭐 줄을 서는 곳이라면 오히려 마케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기열 있는 곳에서 QR코드 있으면 생각보다 활용을 많이 하세요. 예, 이런 쪽들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과 자료 공유로 넘어가네요. 자료 공유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만들어진 콘텐츠를 공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함께 이걸 검토해달라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함께 작성할 때는 양식을 이제 제대로 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형은 있고, 샘플 데이터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 같으면 보통 이제 누구랑 하느냐 따라서 다른데, 양식도 시트를 바로 쓸 수 있는 고객이 드물지만 있고, 예, 또는 그냥 이게 안 되고 구글 설문지라든가 네이버 쪽 설문지를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이디어 모을 때는 대부분 이제 설문지 형식을 사용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고,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개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문서, 시트,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쓰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는 사진, 이제 사진이나 유튜브 이런 거는 만들어진 컨텐츠 할 때는 사진, 유튜브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노출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경우 쪽도 보통 공유, 예, 만들어진 컨텐츠를 공유하는 스타일이고, 이쪽 하면서 이제 나중에 카드뉴스 이야기도 조금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기 쪽에서 아래쪽의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공유하기 쪽에서 작성을 여기서 다뤄야 되는지 뒤에서 다뤄야 되는지 다루는 위치는 향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공유할 때 이렇게 되고, 이제 공유를 SNS를 써서 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룹에서는 발제 형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사진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룹에는 파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파일 올리기. 위에 컨텐츠 형식 중에 만들어진 거를 검토나 이런 쪽에 이렇게 올릴 때는 또 다른 형식이 많이 쓰는 게 PDF 형식도 많이 쓰시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보다는 약간 더 그 다양하고 구성이 좀 돼 있는 컨텐츠를 공유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때 공유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EPUB 형식 같은 거 있죠. 예, 요런 것도 쓰기는 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안에서 좀 더 전기 간행물 같은 거를 내보낼 때 PDF라든가 아니면 이북 형식을 취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전문성이 있는 그 분야 고객을 상대할 때 이때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형식은 많이 안 씁니다. PDF만 하더라도 약간 뭐랄까 보통 항공사 같은 이런 경우에 그 쓰게 되죠. 이런 쪽 같이 약간은 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고객이 약간 아닌, 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 뭐랄까 왔을 때 꺼내 규모가 조금 있는, 시간도 좀 있고 이런 고객들 대상이죠. 예. 그리고 사진첩 대략 나열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화면을 잠깐 놓고, 그리고 또 어느 분 오셨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아까 어느 분까지 했는지 까먹었다. 예. 그래서 조인숙님, 예, 원철이님, 김영환님, 김세준님 오셨고, 장남희님, 이명선님까지 아까 했죠. 신재국님이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신재국님이 이제 오랜만에 오프라인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예, 오프라인 언제가 좋을까요? 서하진 대표님도 오셨네요. 예, 소셜 캠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쵸? 예, 이렇게 다 바쁘신데, 전부 바쁘신데, 그리고 매장이라든가 하시는 일 떠나기가 힘드시잖아요. 결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김천수님, 오프라인은 또 하시는 곳이 많으니까요. 정소영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예,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설문조사하고 자료관리 쪽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설문조사는 다 아시다시피 구글 설문지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설문지 이거 작성법을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 요거는 작성법 조절을 좀 하려고 하고요. 설문지에서 많이 쓰실 수 있는 게 흔히 빠뜨리시는 게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요거를 전부 문구로 표현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로 표현하느라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개 중에 선택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사진처럼 이미지 파일로 여러 선택사항 제시하고 그 다음에 번호 고르세요 라든가 답을 하게 만들면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초보분들이 이걸 전부 문장으로 표현하는 너무 고생을 하세요. 안에 그 기존 기능으로. 근데 이런 부분 위에서 동영상하고 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짧은 주소가 필수입니다. 주소가 필수. 그래서 어디 쓰죠? 네, j.mp 요거 그 로그인 모드 네, 요쪽을 씁니다.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되니까요. 네, 주소 커스터마이징 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짧은 주소를 만들어야 이게 배포하기가 좋죠. 배포할 때 카톡방이나 카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외 메신저 댓글이나 답글 이런 데들도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블로그나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곳에 연결하는 거 있죠. 버튼 등의 연결 이런 게 가능합니다. 글 사이에서 언급 이렇게 해서 주소만 짧으면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쇄물에서 이제 명함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도 되고 QR코드로 바꿨을 때도 QR코드로 바꿔도 이때 이미지가 간결하잖아요. 이미지가 간결하니까 작은 이미지를 쓸 수가 있고요. 작은 해상도가 있으니까 작은 이미지도 가능하고 예,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인식률도 좋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짧은 주소가 필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조사하는데 반드시 시트로 연결 옵션을 이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작업도 되고. 예, 그래서 시트 연결을 안 하고 쓰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시트 연결 옵션을 쓰셔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하시고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 안에서 하면 나중에 피벗 테이블이나 그 다음에 그 VLOOKUP 함수 요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쿼리 함수 있죠.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임포트 예, 레인지 이런 쪽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안에서 옵셋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게 되면 요거는 너무 어려워서 살짝 이제 보조 자료로 뺄 거예요. 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보조 팁으로 요 정도로 옆으로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예시 양식 예시 파일을 함께 첨부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자료 관리하실 때 중요한 거는 꼭 자료 관리하실 때는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혼자가 아니라 예, 협업을 고려해서 항상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기존 엑셀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상인회 같은 곳이나 그러니까 다른 상인분하고 협조하거나 아니면 상인회에서 계약을 한 외부 전문가 이런 쪽을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나 또 다른 MOU 체결한 곳, 그 다음에 또는 자녀분들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나 기타 친지 이런 분들 또 알바 중에도 엑셀 잘 쓰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업을 하셔야 돼요. 자료 관리하실 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언제 배워서 그걸 하시겠어요. 그래서 배워서 모두 배워서 하는 것은 요거는 나중에 취미 생활로 한번 도전하는 거 그거는 괜찮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약간 고객 소통에 대한 부분, 마케팅을 위한 고객과의 소통, 이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냥 지금 하는 거는 크로키, 전체 윤곽만 잡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조금 볼까요? 어유, 뭐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또 계시네요. 신재공님이 잠재력이란 무엇인가? 네트워크, 초테크 잠재력 교수님과의 영화의 만남?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예, 황문지님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신재공님 어디에다 어떤 홍보하고 다니세요? 어디에다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정순나님 반갑습니다. 박도진 선생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플러스 알파? 예, 궁금합니다. 내용 한번 댓글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진번님, 이용선님 반갑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번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예, 한번 안에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거는 자, 우선 이번에 했던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예. 이번 시간에 한 게 줄여도 좀 양이 꽤 되네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객 소통하기 부분은 요랬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윤곽을 그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멀티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요. 예. 그래서 소통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 조금 이야기하면 이제 마케팅을 위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 동영상 편집, 유튜브 채널 설정 올리기, 그 다음에 소개책자, 예,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